아르곤 모델이고요. 갈리움, 그리고 아스타나 모델입니다. 아스타나 모델이고, 자전거에 대한 지오메트리가 보통 수입사에서 보통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지금 있는 사이즈는 S 사이즈.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이 사이즈에 대한 길이, 이 파이프에 대한 길이와 각도를 표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화면들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길이와 각도, 그리고 보시면 H1P, 2P, 3P, 이거는 헤드 튜브 쪽에 있는 걸 바꿔서 이 1P, 2P, 그만큼 높이를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뭐 사이즈별로 S 사이즈에 맞는 제원들이 제공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파이프가 좀 짧고 세워지면 가지고 놀기가 좀 편하고 제동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파이프가 좀 길고 뒤로 누워 있으면 안정성과 직진성에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조사별로 똑같은 사이즈인데도 각도가 어느 쪽이 좀 세워져 있고 좀 짧으냐에 따라서 조금 민첩함이나 제동적인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지금 기존에 타던 자전거가 어떤 거예요? 알레 스프린트. 네, 알레 스프린트와 S 사이즈와 똑같은 아르곤 18의 S 사이즈와 대비했을 때 이 자전거는 어느 쪽에 조금 더 근간을 두고 있는지 좀 세밀하게 좀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별로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고요. 보통 C파이프라고 하죠. C파이프에 대한 각도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뒤로 이렇게 누워지게 돼 있고 뻗게 돼 있고, 파이프의 키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파이프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간 정도 각도가 한 74도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S 사이즈는 시트 앵글 각도가 74도입니다. 이쪽에 있죠? 예. 74도입니다. 지금 오늘 이 C포스트를 보면 74도의 시트 앵글 각도에 C포스트 같은 경우는 제로, 옵셋 자체가 제로예요. 그대로 꽂힌다는 얘기예요. 네, 포스트 중간과 중심이 그대로 꽂힌다는 건데, 이 제로 옵셋의 C포스트를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어요? 지프라서요. 진짜 명쾌한 답변이네요. 예, 지프라서. 몸을 장비에다 맞추는 경우도 조금 많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앞뒤의 포지션을 잡을 때 이 시트 앵글 각을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뭐 단거리 선수 같은 경우는, BJ 프로님 같은 경우는 그 시트 앵글 각도 보통 몇 도 정도 되시나요? 저는 이제 한 5도에서 6도 정도를 씁니다. 왜냐면 75도 약간 선행형이기 때문에. 네. 75도에서 6도인데 선행형이라고 하는 건 단거리 종목에서는 좀 길게 가는 선수들을 선행형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75도, 6도가 단거리 선수들한테는 각도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단거리 선수들은 각도가 조금 더 세워져 있는 게 좀 더 많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끌어내는 스피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이프에 대한 각도를 좀 세우는 추세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의 각도도 세우기도 하고, 앞에 있는 각도도 다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나한테 맞는 각도와 길이 이런 걸 계산해서 사이징을 수제로 제작하기도 해요. 나중에 내가 다른 자전거를 바꿀 때 길이와 각도를 좀 대비해 보면 내 자전거는 어느 쪽에 조금 근간을 조금 더 두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C포스트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게, C포스트와 안장의 레일이 중심 쪽에 비교적으로 어느 정도 이 범위가 있어요. 이 숫자가 써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현저하게 앞에 있다거나 현저하게 너무 뒤로 가면 나중에 이 안장이 부러질 수도 있고 이 유격이 생기기 시작해요. 레일하고 안장하고 유격이 생깁니다. 왜냐면 중심 대 중심에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눌렀을 때 압력 자체가 쉽게 받는 거죠. 우리 육각 렌치 들고 끝에 잡고 돌렸을 때랑 짧게 잡고 돌렸을 때랑 멀리 잡고 돌렸을 때 힘이 훨씬 잘 받죠. 그쵸. 안장도 앞쪽에 꽂혀 있는데 뒤에 앉아 있을 때 힘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유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카본 45만원짜리 안장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해서 이 C포스트에 대한 중요성, 각도에 대한 중요성을 꼭 참고해서 잘 바꾸셔야지 안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핸들바의 나의 사이즈가 몇인지 모르고, 네. 스템이 나의 스템이 몇인지 모르고, C포스트는 그래도 제로 옵셋인 거는 알고 오셨고 멋있으니까, 네. 크랭크암 길이가 몇 밀인지 모르고 오셨고,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핸들바 같은 경우는 일단 드랍 기준으로 보통 사이즈를 재고, 이 드랍 중앙부터 중앙까지 42입니다. 42. 위에 같은 경우는 42. 그래서 지금 있는 핸들은 위하고 아래하고 동일하다. 네. 근데 핸들바 라인을 선택할 때 아래하고 위하고 다른 경우도 많으니까
보통 위에를 많이 잡게 되죠. 네. 위에를 많이 잡으면 위에를 기준으로 보통 선택하셔야 되고, 지금 아까 어깨 사이즈 몇 나죠? 38이요. 38.9, 5 아닙니까? 약 40 나왔으니까 40 사이즈를 핸들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 핸들은 42. 네, 42. 핸들바는 아무래도 조금 더 폭이 넓을 수 있다. 요걸 참고하시면 되고, 42의 핸들바를 선택했을 때 핸들의 레버의 방향을 조금 안쪽으로 틀어주면 손목은 살짝 꺾이는 부분은 있겠지만 어깨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으로 조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커스텀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템의 길이 같은 경우도 아까 110mm, 스템의 길이는 아까 알고 오셨고, 스템의 길이는 110mm고 6도입니다. 6도. 네. 6도라는 건 스템도 이 낙차가 있어요. C포스트를 집으로 했고 포스트는 3T. 네. 조합이 아주 좀 아니죠?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질문 다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40이랑 4이랑 네. 차이가 많이 나요? 혹시 바꾸기 싫으셔서? 아니. 네. 보통 아까 프레임도 좀 짧아지고 세워지면 제동성이 좀 좋아진다고 그랬죠. 네. 핸들도 짧아지면 제동성이 좋아져요. 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좀 짧은 핸들이 좀 유리하다. 아. 하지만 장거리를 가고 안정성 있게 갈 때는 너무 좁은 거보다는 최소한 내 어깨 견봉하고 맞게끔 세팅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뭐 남산이라든지 좀 짧은 스프린트성 운동을 쭉 이어져서 갈 때, 그러니까 반발력 있는 오르막을 많이 갈 때, 좀 짧게 끊어갈 때, 이런 운동을 할 때는 핸들바의 사이즈가 좀 좁은 게 유리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약간 빠르게 스프린트? 그러면은 핸들바를 교체하는 걸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 아까 이재희 프로님 같은 경우 어깨가 43 사이즈 정도 네. 가까이 나왔어요. 그럼 4위로 가겠네요? 네, 근데 실제로 단거리 선수들이 쓰는 핸들바의 사이즈는 몇인가요? 저는 38을 씁니다. 네. 37도 써봤어요. 모르셨죠? 엄청 네, 깜짝 놀라셨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단거리 선수 중에 어깨 사이즈는 제가 아는 선수 중에 44 사이즈인데 네. 핸들을 34를 쓰는 선수도 봤어요. 34요? 네. 그만큼 아무래도 순간적인 힘을 빠르게 끌어낼 때는 아.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죠. 무조건 작은 사이즈를 쓸 것이다. 예. 하지만 장거리를 갈 때는 너무 작게 되면 아무래도 순간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거에 집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깨하고 최대한 맞추는 게 좋습니다. 로드 자전거는 4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잘 알고 있으신 분이시네요. 네, 로드는 저도 오래 타기 때문에. 네. 짜잔. 이쪽에 보면 써있죠? 몇 밀인가요? 170이요. 네, 170. 그래서 항상 크랭크 암 길이는 이쪽에 써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이 크랭크 암 길이는 중앙부터 반대쪽에 보면 이 중앙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부터 페달 축까지 이 거리를 페달 축과 이 중앙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170mm인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네. 혹시라도 안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써 있고, 그리고 안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각도를 보면 안장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살짝 올라죠. 눈썰미가 이런 거는 좀 있어요. 그래서 안장은 비교적으로 좀 수평으로 좀 맞춰주는 게 좋은데 아주 미세하게 이 카메라에 이게 잡힐지 모르겠어요. 이 디테일함이 올라와 있어요.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그래서 살짝은 앞뒤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전립선 괜찮으시죠? 네, 멀쩡합니다. 아직은 젊어서 그래요. 네, 아니 적으니까. 저도 많이 내려갔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전거에 대한 정보를 일단은 한번 훑었고, 그리고 신체 측정을 했고, 이제 신체 측정한 거에 대해서 내 몸이 스탠다드한지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핸들바의 사이즈도 있지만, 스템도 길이가 있죠. 핸들바도 길이가 있습니다. 예. 보통 대부분 이 길이를 또 놓치고 가요. 그쵸.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자전거 프레임을 사서 일체형 핸들을 샀을 때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잘못 굽게 되면 사이즈만 보고 프레임 사이즈만 보고 샀다가 스템까지는 어떻게든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리치를 체크 못해서 리치가 9cm나 10cm 짜리도 있고 6cm나 7cm짜리도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갭 차이가 한 3cm 정도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cm면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쉽게 이제 3T로 들어와서 봤는데 핸들바 보면 핸들바에도 이런 재원이 있다는 걸 대부분 잘 모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들바의
보통 규경이나 사이즈도 있고 핸들바에 리치라고 있죠. 리치. 이거는 스템하고 같다. 그만큼 10.4mm. 지금 있는 거하고 차이가 별로 없네요. 많이 나는 거죠. 많이 나요? 지금 6.5cm니까 실제로 차이는 4cm가 나는 거예요. 아. 핸들바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레버까지 잡는 공간이 4cm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바의 종류를 선택할 때 이런 재원을 꼭 점검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핸들바도 다 틀리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에버리지 통계치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 통계는 전 세계적인 통계고 100만 명 이상 지금 데이터들이 지금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상체 길이, 인심 길이, 팔 길이, 발 길이, 어깨폭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어깨 편차가 좀 심한 경우도 있고 어깨 편차가 적은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인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보면 오른쪽 통계보다 한 3.1cm 정도 짧죠. 그리고 상체는 약 2cm 정도 이상 길죠. 그래서 팔다리가 보통 이 전 세계 통계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cm 정도 팔다리가 조금 짧고 발 길이 같은 경우는 1cm 정도가 짧고 그리고 발 볼 둘레라든지 면적은 조금 넓은 편이고요. 어깨 폭 같은 경우는 1cm 정도 넓은 편입니다. 이 국내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국내도 요즘 이제 젊은 분들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하고 또 통계가 또 다르겠죠. 그렇죠. 예, 요즘 젊은 분들은 어깨가 좀 좁고 그리고 팔다리가 길고 아무래도 뭐 햄버거 먹어서 그런가? 우울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시죠? 네. 다리 길이가 지금 80.5. 80.5. 80.5. 예. 80.5.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2016, 17 정도 인심 통계인데 네. 보시면 키가 174예요. 평균이네요. 그래서 80.5. 이게 2016, 17 통계니까 아. 지금 현재 통계보다는 다리가 조금만 짧을 수 있다. 그쵸. 살짝. 네,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급격하게 다리가 길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요건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신체 측정을 해서 전체적인 길이를 이제 측정을 했고, 자, 이 길이를 통계로 그냥 바로 표출을 해서, 크랭크암 길이가 몇이 보통 괜찮을지, 핸들바의 사이즈는 몇이 괜찮을지, 탑튜브의 거리, 스템, 전체적인 리치의 거리가 어느 정도 괜찮을지를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통계를 기반으로 된 신체 측정을 와. 믹스해서 제시해 드리는 거고, 와. 안장에 대한 시튜브 각도도 바꾸면서도 조정할 수 있어서, 그리고 탑튜브 같은 경우는 530에 약 90. 그리고 핸들의 리치가 이제 아까 6.5cm라고 했죠. 네. 지금 여기 나온 핸들의 리치는 조금 더 넓어요. 아. 그래서 핸들의 리치의 차이가 나오는 부분들을 탑튜브에 반영을 했을 때 실제로 거리는 비교적으로 안정성 있게 잘 맞는다. 와. 예. 하지만 이제 스템에 대한 길이가 지금 110mm는 나한테 좀 멀 수가 있다. 예. 그래서 110mm는 조금 더 가깝게 조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나온 거고요. 그리고 클릿의 위치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점검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힘드시죠? 자, 아니요. 5분만 쉬었다가 예.